두 번째 사건 보시죠. 두 번째 사건의 단서 이겁니다. 국가보위성, 지도, 그리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성, 이 단서들이 의미하는 건 어떤 사건일까요? 함께 보시죠. 탈북민 정보 넘긴 70대 탈북민? 이게 뭡니까? 자, 70대 탈북민 여성이 국내에 있는 탈북민 동료잖아요. 뭐 인적사항과 위치 수집해서 북한에 넘겼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이 북한 국가보위성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경찰은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혐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일단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등을 수집해서 북한에 넘겼는데 북한에 그 넘긴 쪽이 보위성에 근무하고 있는 본인 아들이다. 예. 그럼 이분 순수한 탈북민 맞습니까? 간첩 아니에요? 간첩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사후에 간첩이 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통 국가보위성은 예전에 민족보위성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의 뭐 글쎄 경찰에서 정보경찰 그쪽에 가까운 쪽의 어떤 기관입니다. 상당히 사상 통제를 하는 기관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70대 탈북민은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위성에 있는 거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그 어떤 탈북을 한 사람을 이렇게 간첩으로 썼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예, 다 있기 때문에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탈북민의 위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게 꽤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루트를 확인해 갖고 나중에 이제 또 그들을 어떤 욕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탈북민들한테는 치명적이고 위험한 정보거든요. 아주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저것이 인적사항만 수집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탈북민들이 걱정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노리는 것, 여러 가지 상황에 노리는 어떤 것인 것 같습니다. 특수목적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이게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간첩죄가 있습니다. 군형법, 형법상의 간첩죄가 있는데 그건 군사기밀 취득 부분인 거고요. 네. 이것은 이제 군사기밀 이외의 다른 어떤 정보들을 취득해서 넘겼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간첩죄보다는 형량이 좀 낮습니다만은 사항에 따라서 저 정보의 어떤 범위라든가 심층에 따라서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거의 간첩죄랑 비슷한데 그 똑같습니다. 정보의 예. 성격이 예.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위험하죠. 그거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안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 사형 관련된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북한 취재 오래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암약했던 북한 간첩 여성 중에 이렇게 고령의 여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방동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국내에 넘어온 고정 간첩들의 총책 역할을 하다가 잠수함 타고 북한으로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영웅청까지 받았는데 이분이 애초부터 이른바 보위성의 아들이 있잖아요. 간첩의 목적으로 탈북민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거냐, 아니면 자유를 찾아 탈북을 했는데 아들이 보위성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간첩 노릇을 한 것이냐, 이걸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수사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 같은 건 고천망이죠. 고정간첩망이 될 수 있는 거고, 후자라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간첩 관련된 그 수사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모르죠. 사실은 예. 모르니까 굉장히 좀 정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사실은 경찰의 수사 역량이 있습니까? 사실은 경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국정원과 같이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수사권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좀 파견 받아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을 믿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파일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야, 이제는 이 간첩 의심 범죄도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세상이 됐군요. 십몇 년 전부터 국정원에서도 프로파일러를 채용합니다. 야, 그렇군요. 실제로 예전에 아이리스라고 하는 드라마에 김태희 씨가 했던 역할이죠. 김태희. 예, 그런 역할의 프로파일러를 직접 채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 분석을 합니다. 저 검거된 사람이 실제로 진술하는 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그리고 관계성 이런 것 따지고 어떤 그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것도 분석하는, 진술도 분석하는 것까지 다 합니다. 이건 수사가 좀 쉬울 것 같은 게 보위성의 아들과 주고받았던 연락, 그리고 남아있던 메시지 같은 거 포렌식 해보면 이분이 갈등하던 와중에 아들의 어떤 피부치에 못 이겨서 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나쁜 의도를 갖고
국내에 침입한 건지도 금방 규명이 가능할 어느 것 정도 같은데요. 가능하죠. 이 정도면 경찰이 충분히 밝힐 수 충분히 있습니까? 밝혀야 되고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뭐 경찰이 중요한 사실이라 더 밝힐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수사 중이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지금 밝히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일망타진한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어떤 연관이 있으면 일망타진 다음에 밝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경찰 내에서 이 탈북민들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동안 이게 뭐랄까요? 관리하고 좀 관찰하는 형사들도 많잖아요. 예, 있었죠. 그런 거에서 혹시 이제 고정간천망 이런 게 걸린 사례도 있습니까? 가끔가다 이제 찾는데 그걸 고정관측망까지는 아니어도 위험 거를 국정원에 예전에 많이 통보를 했죠.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주 중국을 드나든다. 이게 사실은 좀 그러면은 위험하죠.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특정한 어떤 그 취득하지 않은 어떤 자금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면 사실은 바로 국정원에 통보하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네. 아마도 경찰이 지금 예. 그런 단계를 지금 파악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성훈 반장님과 함께 돌직구 강력반 풀어봤습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